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초대석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 농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너무 올라서 업종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제주도 내 양식 관련 수산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내에 그 전기요금 인상 철회 요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 수산업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광어양식산업연합회 이윤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거 소개하려니까 단어가 막 길어.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10월 10일 날 전이죠. 제가 10월 초에 그 1인 시위를 제가 한전 제주본부 앞에 가서 이게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 혼자 했거든요. 사실 좀 외롭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친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줬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고 한번 의견을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흔쾌히 달려가긴 했지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 양어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료 때와 그리고 인건비 그다음 전기료 수순이었는데 네. 이제는 전기료가 인건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때 인건비, 전기료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이제 사료 때 전기료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수준 비중이 달라질 거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근데 사실은 그 순위 변동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TA나 이런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을 항상 개방 다 열려버렸고 그 연어 우리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맛있게 먹긴 수입산물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장도 열어지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요즘 근간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많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근근히 이 업을 이렇게 영위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까지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뭐 한번 질문하시니까 그렇죠. 회장님께서 막 속사포식으로 그냥 막 다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해가 좀 되게 토막토막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뭐 양식업을 하십니까? 당연히 양식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양식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몇 평 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한 1000여 평, 그 다음에 완도에서 한 2000여 평. 완도에서도 하세요? 한 3000평 정도 운영하고 전국 보시네. 예? 그 완도하고 제주도도. 그래서 혹시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그런 이유도 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광어를 87년도에 만나서 87년에? 오로지 97년, 30년 넘으셨네. 오로지 사업이라고는 사실 광어 함정만 갖고 이렇게 지금 업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광어 외길 30년 이윤수. 종묘 생산부터 시작해서 양성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묘도 생산하셨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87년도에 수입된 그 종묘를 보고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오로지 한 길로 왔습니다. 저게 이제 가장 보람된 것이 있다면은 제가 광어 종묘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광어 종묘가 일본으로 역수출을 처음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 있는 그때 그 광어 종묘 생산 기지가 완도에 있었어요, 제주에 있었어요? 원래 초창기는 제주도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경상남도 남해안에 같이 두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 거 그때 어디서 그때 저 남해 쪽이었어요. 남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남해안에 있는 거제. 이름이 망치라는 그런 데서 했습니다. 망치리. 거제도에서 광어 종묘를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셨다. 처음으로 역수출. 그러면 이 뭐 광어 양식에 관련된 뭐 생산 비용, 단가, 유통 뭐 이거 정말 빠삭하시겠네요. 빠삭하기라고 이게 방송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그렇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경험이 많다고만 그냥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저기 혼자 1인 시위 한번 하셨잖아요. 예. 제가 혼자 했는데 저도 좀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광어 양식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건 좀 개인적 차원도 되지만 단체 회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뭐 문자로 알리고 뭐 이래야 봐도 이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니 몸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었더니 그냥 해버리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결단을 빨리 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네. 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왜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았고 네. 또 전기요금 부분은 사실 다들 업을 하면서 자동 이체를 다 시켜놔 버립니다. 전기요금이 예. 그 통장에다 그냥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농사용 전기요금의 그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요즘 숫자 단위가 상당히 큰 세상이잖아, 그죠? 그죠? 예. 거기서 뭐 4.9원 이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런 그냥 뭐 올렸네.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로 알고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좀 고맙기도 하고 네.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사실 그날 바로 접수하는 순간 이건 빨리 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전국적인 이슈긴 하지만 제주도에서 시작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까 맞습니다. 보니까 그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예. 거기서 성명 금방 냈더라고요. 이제 거기 제가 중앙회장을 2회를 역임을 했습니다. 1회? 2회를 2회? 예, 연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우리 김성호 회장님한테 이제 후임이기도 하지만은 예.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이런 시한 것을 다 보내줘서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해라. 아하. 그렇게 해서 우리 전 회원님들에게 수산전체에게 알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윤수 회장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몇 번 뵈서 좀 안다 생각했는데 뭐 아는 게 없네. 한국 그 중앙에 있는 수산업 경영연합회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1인 시한 거 보내가지고 니네 성명 좀 내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왔네요. 예. 근데 아까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중앙 뉴스에도 이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이 전기요금 전체를 보면 한 4% 정도 약 못 됩니다만은 예. 제주도는 1차 산업에 대한 전기 그 사용 비중이 좀 다른 데 비해 좀 높습니다. 또 산업 비중도 높아요. 네. 뭐 전국에서 전체 산업 비중 한 3%밖에 안 되는데 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죠. 제주 지역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은 한 11% 되거든요. 예. 물론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여전히 높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불은 내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붙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이런 시위를 한 것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일단은 불을 켰습니다, 사실은. 예. 뭐 어차피 아무튼 보면은 뭐 그냥 뭐 네. 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저희한테 이해쉽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회장님이 광어 외교를 30년 하면서 쌓아놓은 내공이 그냥 표출된 것이다 제 생각이 들고 그 12일 날 그 7개 단체들하고 연합 집회 또 한 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홍해상 무슨 전북 단체 협회 회장님들 다 나오시는 거 보고 그것도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회장님 전화하면 다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저기 광어가 비중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다들 육상에서 양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다 동력을 많이 쓰고 전기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제가 한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한테 얼마나 또 부담이 되고 그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예. 아마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그 단체들하고 막 하고 하는 과정에 또 한용선 그 어리양식 수협 조합장님께서
위성곤 의원도 만나고 김한규 의원도 만나고 중앙의 국회의원들도 막 가서 이렇게 이게 철회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잘 하신 일이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까지 NGO 활동을 쭉 하면서 네. 장외 투쟁하고 또 장내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대정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사실 갑니다. 예. 제가 이제 NGO 그 수상 경영인 중앙위원회 배상을 하면서 그 한수에 몸을 오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강행을 했고 뭐 다들 연대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는 종착지와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어저께 그 위성곤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국감장에서 했는데 하나는 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일반용 산업용 인상률 수준에서 조정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뭐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인 시위를 마치고 나서 뭐 저는 사실 받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이렇게 떠드는 동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길래 네. 제가 송재 의원님이나 유승훈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예. 보내고 나서 답도 다 이렇게 오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겠다 했고. 송재 의원님을 왜 이렇게 늦게 뭐 공개적인 무슨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조용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일단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질문 하나 드렸는데 그 이성근 의원이 두 가지 얘기를 인상률을 조정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지원해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업이 있고 또 손실을 초래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FTA나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항상 그 상대는 공산품 위주로 이익을 보는 있는데하고 사실 FTA를 많이 체결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FTA를 체결할 때 거기에 이익 나는 부분만큼은 국가가 보전을 해주겠다, 손실 대책을 해주겠다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FTA 자금이라는 부분으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재정이 어렵다면은 정부에서 차라리 한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번에 논평에도 보면 한전 자료에 보니까 한전의 전력 판매량 총 양 대비 농사용에서 쓰는 전기 양이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요금 조금 뭐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그래서 한전 경영에 그게 뭐 막대한 영향이 있겠나? 그러면 뭐 굳이 뭐 국비 지원 이런 거보다 좀 요금 인상을 좀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이 산업을 해오면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농사용 전기 양어장의 그 한 개 용량을 500kg를 묶었었습니다 옛날에. 농사용을 묶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1000kg로 또 올려줘 버렸어요. 그게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말씀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그때 부담이 되고 어렸다면은 1000kg로 키워줄 필요가 없죠. 키우지 말고 500kg까지 하고 넘어서는 건 그냥 일반용으로 적용해버리지. 그렇게. 그럼 이 산업이 우리가 투자를 더 안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500kg 해놨다 지금 1000kg까지 올려줬습니다. 사업규모를 키워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인상을 올려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그때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을 지금처럼 1000kg 올리지 않았으면 추가 투자를 우리는 생산 시설을 투자를 안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어쨌든 급격하게 뭐 한 번에 1년 사이에 뭐 60% 올리고 30%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10%. 그렇죠. 8%. 이 정도 하면 경영적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충격이 저희들이 흡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그 비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 늘어난 부분을 또 상쇄도 할 수 있는 경영 혁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겠나. 근데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윤상현 의원이 우리가 주장하는, 저도 주장했고 이은수 비대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어저께
그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는 아니지만은 정치권에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예. 또 여기에 부당성을 갖다가 사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사실 네. 윤상현 의원님이 제일 먼저 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있으니까 유성근 의원 또 보도자료 나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연쇄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뭐 실질적으로 그게 빨리 전환되기보다는 이제 시동이 걸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정부나 청와 대통령실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할 정도면 이거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 하는 정도는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 그 발표하신 좀 뭐 시정해야 된다 뭐 이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뭐가 마음에 와닿냐면 이건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다. 너무 갑자기 올려서 급격히 올린 거는 타업종은 뭐 10% 올리는데 농사용 갑은 뭐 60% 농사용으로 한 35% 이렇게 올린 건 이건 차별이다. 난 그 말을 해준 게 너무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맞습니다. 좀 어떤 그 공감이라 될까? 혹은 뭐 연대 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이 수산양식업이나 1차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산업이자 네. 어차피 또 생명 산업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예. 전기료도 농사용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을 갖다 이렇게 하게 해줬고 또 3사 돌이켜보면 3,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부가 건장하고 예. 또 육성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영상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떻게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전이 경영상의 적자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경영상의 이 비용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뭐 전기 생산하려면 원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가 어쨌든 계속 오르고 원가 상승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됐다가 이번에 조금씩 올리는 건데, 저는 그런 원가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연 한전을 발전회사, 유통회사, 또 발전도 여러 개 회사로 막 쪼갰잖아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이게 독점 사업인데, 독점 사업이라면 독점적 공기업이 어떤 경영을 하는 것이 전기 단가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김대중 정권 때 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전을 쪼개버리고 일정 정도 민영화라고 하는 그런 조치로 이게 자회사로 막 이렇게 쪼개서 전 여기서 그 경영상의 비효율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먼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기 원가가 너무 비싸게 이렇게 친다.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뭐 위험성, 안전성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사실 효율적인 것은 원전이지만은 그 원전을 사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전기 요금의 전기 용량이 부과가 걸렸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걸 대처한다고 태양열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태양열 전기를 사실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도 비싸게 사드립니다, 이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직은 예. 뿌리를 못 내린 상태라 인센티브를 줘야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니까 그런 제도를 외국도 다 그렇게 예. 하긴 하거든요. 한전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전기료가 비싸고 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한전이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낭만한 운영 네. 또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뭐랄 업무감이나 책임감 없이 뭐 소위 말하면 어디 신이 숨겨놓은 어떤 직장처럼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뭐 그렇게 신이 섬기는 직장하고 뭐 한전보다 정부가 더 가지 뭐 공무원들이. 근데 전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발전사가 있잖아요. 그 동부 발전이 있고 뭐 중부 발전이 있고 남부 발전이 있잖아요. 발전에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별로 또 뭐 LNG라든지 뭐 이게 석유라든지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발전하려면 석탄도 사와야 되고. 그럼 각각의 회사가 사면요. 판매하는 사람은 하는데 사오는 사람은 3개예요. 그러면 이 판매자들이 이 발전 회사의 단가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하나로 딱 묶여 있고 이 매입하는 그 창구가 하나면 협상력이 세지잖아요. 그렇지, 피부가. 그럼 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면 전 이런 문제로 관점에서 보면 한전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좀 이 요금 인상 문제 좀 해결하고 나면 장성철 TV하고 여기 수산 단체들하고 연합으로 한번 한전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내려가나 뭐 이렇게 정책 세미나 좋습니다. 뭐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소개받고 싶은 게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렇게 논평 내준 것이 이제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 제주 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제가 맡고 있는 그 한국강화양식연합회와 그다음 전북양식연합회, 그다음 홍해삼 양식연합회, 그다음에 또 도다리 양식연합회, 도다리, 그다음에 전북 양식연합회, 그다음 기타 의류 양식조합이 있습니다. 기타 열과 그게 저 다금발이더라고요. 네, 다금발이 능성. 비싼 거. 그분들은 사실 제주도의 어떤 토속거라고도 볼 수 있죠. 다금발이 양식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 빨리 안 커요. 이 실질적으로 황금성도 그러니까 회전이 빨리 안 되잖아요. 회전도 늦고. 근데 나름대로는 제주도의 지역의 그 토속 어류를 한번 키워보려고 사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터보 양식이 있대. 터보도 있습니다. 그 뭡니까? 터봇은 이제 광어 도다리처럼 생겼는데 유럽에서 지금은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합니다만은 수입해서 키우는 그런 그 외래종이구나. 제주도에서는 뭐 돌광어라고 하기도 하고. 돌광어. 그 광어 종류네요. 광어 종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생산자 단체는 그리고 해마 있었어요. 들어가요. 해마. 그날 그 옥회장님 그러면서 참 신기했는데. 해마가 사실은 뭐 자연강장제이면서 또 이게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약재로 사실 이제 맞아요. 소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지금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업체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조합을 이루어서 잘 하고 있고. 수산업 협동조합도 참여하신다고. 이번에 이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생산자들이고. 심지어 우리 고기를 또 유통을 시키는 중도메인 협의회라든지. 중도메인 협의회까지. 그다음에 광어발전연구회 기관.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이제 7개 수협이 있습니다. 지구별. 지구별 수협 6개하고 업종별 하나가 있는데 지구별 6개 다 참여하고 업종별 그건 어류양식조합 아니에요? 업종별이라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어류양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 내 수산 관련 주요 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지금 뭐 심지어 뭐 대한 그 의료 질병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어류 질병 관리 분에서 고기를 키워가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렇죠. 돼지 하면 수의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죠.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까? 그런 단체도 심지어 이제 가입을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다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살아야 본인들도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심각성을. 이게 연관 산업이 큰 거네요. 그렇죠. 엄청 크죠. 여기 보면은
심지어 사료 뭐 산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연간 낸 거 따지면 한 1조 산업이 넘죠.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전략 산업이다 진짜.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비대위 발대식을 10월 25일 날 하신다고. 예, 10월 25일 날 이제 이 단체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네. 아마 거기에는 우리 일반 종사자들까지도 아마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을 붙였고 예. 또 수산 우리 단체들이 모여서 불씨를 조금 키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전부 모여서 불을 좀 더 확산시켜서 네. 농업 쪽하고 이번에 이제 화산 예, 폭발하듯이. 예. 농업 쪽하고 나아가서 이제 육지부 쪽에 전국으로 예.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발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자긴 하지만 예. 제가 꼭 그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전 이 농사용 정기요금 인상했던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 조정의 여지가 있다. 대신에 이제 관련 농수축산 관련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제대로만 내주면 예. 정부가 혹은 한전이 특히 한전이 이게 약간 저는 정부한테 정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네. 사실은 동의해줄 수 이렇게 없겠죠. 결정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전에서 그냥 뭐 요 똑같은 금액씩 조금밖에 안 올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넘어간 거지.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저히 안 맞. 2차 산업은 이만큼 올리고 다른 데는 이만큼 올리고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상식일 텐데 전 한전이 이렇게 꼼수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관련자들한테 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완전히 꼼수죠. 꼼수죠. 꼼수에 정부도 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날 비대위 발대식 며칠 날이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장수하고 25일 날 예. 10시 예. 아젠토피아라고 하는 아젠토 피오레. 예, 아젠토 그 피오레. 오라 오거리 있어요? 예, 오라 맞습니다. 오거리. 예, 예. 그 웨딩 보통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 홀. 더 잘하시네요. 1층.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또 거기서 뭐 적십자 행사나 또 무슨 포럼 행사 같은 것도 할 때 자주 가봤어요. 예, 그 주차장도 넓고. 맞아, 주차장만 아주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네. 또 우리의 나름대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날 25일 날 예. 제주 수산업단체 정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면서 예. 정기요금 인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대회도 동시에 열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정기요금 인상 농사용 관련 정기요금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위성곤 의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정치권의 지원 목소리와 합쳐서 저는 반드시 이 문제가 이윤소 회장님의 30년 외길 광어 인생 때문에라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이 정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마쳐볼까 합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정말 처사가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우리 업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한대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이 파고를 넘어간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윤수 비대위원장 겸 한국강화양식연합 회장님께서 뭐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좀 반성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초기에 결단과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하시는 그런 경우를 접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전 이번에 옆에서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응원하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제주 지역의 1차 산업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경영 위기 혹은 경영 파탄의 상황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오로지 제주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기준 하나로 접근해서 한전이 부당하게 올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만큼은 반드시 수정, 조정, 시정 혹은 철회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